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하면서 그동안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졌던 하루였는데요. 이날 3대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가 반등과 기술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제히 1%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10%, 나스닥 지수가 1.3%, S&P 500 지수도 1% 이상의 상승분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꾸준히 고점을 유지하며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하락분에 따른 반등의 힘이 적지 않았었는데요. 유가 반등이 일단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밀렸었던 유가에 대해서 이날 장에서 반등에 나섰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추위, 혹한의 날씨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이 반등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재차 30달러 선 후반대로 올라서게 되면서 이 관련 섹터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초반에 또 발표가 됐었던 지표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10월에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상치였던 5.4%를 큰 폭으로 웃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좋지가 못했었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시킨 모습이었었고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지표였는데 96.5로 역시나 예상을 웃돈 결과를 보여주면서 미국 경제 견고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날 지표 호조로 인해서 달러는 소폭 강세를 띄었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고점에서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유지가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날 다우존스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를 이끌었던 힘은 IT 섹터였습니다. 기술주들 일제히 1% 이상 강세를 나타내면서 특히 그동안 하락이 컸었던 애플 중심으로 인텔과 IBM 등 일제히 상승폭을 기록했던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 이상 오르면서 17,720포인트 선을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시죠. 역시 전 섹터가 오르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 기술주가 가장 큰 힘을 보여줬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그동안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이끌었었던 IT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나란히 오르게 되면서 지수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06%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날 상승으로 인해서 연간 수익률은 다시 한번 전날의 마이너스 0.16%에서 플러스 0.97%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연간 수익률 플러스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78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 종목들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장에서 1% 넘게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섹터들 일제히 올랐고 전통 IT 섹터를 포함해서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포함한 다양한 반도체 종목과 인터넷 기업들도 함께 오르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3%, 고점 부근 5,107포인트 선에서 마감지었습니다. 네, 3대 지수 반등의 힘이 적지 않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은 외신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경제 지표가 우수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특히 이번 달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Consumer confidence in U.S. increases more than project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컨퍼런스 보드는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96.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월 수치였던 90.4와 또 전문가 예상치였던 93.5를 모두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인데요. 세부 항목 모두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나타내주는 현재 상황 지수가 110.9에서 115.3으로 올랐고요. 향후 6개월 기대 지수는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고용시장의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강세를 나타내고 유가 하락이 겹쳐지면서 가게들의 소비에 자신감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와 함께 임금 상승 역시 소비를 늘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발표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는데요. 12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6을 기록하면서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었습니다.
토마스 사이먼스 제프리스 그룹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 개선이 소비를 돕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월가 전략가들 사이에서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이 2번에서 4번 사이를 예상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발언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The case for a single Fed rate hike in 2016. 현지 시간으로 어제 루 브리언 DRW 트레이딩 그룹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략가는 이 내년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내년 4번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은 한 번에 그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브라이언 전략가는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따라서 제로 금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경제 성장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언 전략가는 현재 경제 성장 모멘텀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4분기 GDP 전망을 1.3%로 낮게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 하락도 소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고우성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거의 전 종목, 월트 디즈니를 제외한 2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IT였습니다. 애플과 시스코 시스템즈, IBM, 인텔까지 IT 섹터들 일제히 오름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제조사인 보잉과 제너럴 일렉트릭스도 함께 오르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보잉사가 장 막판에 되면서 더욱더 상승폭을 키우며 가장 크게 올랐었는데요. 1.9%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1.88%의 강세, 시스코 시스템즈와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일제히 IT 섹터들이 1% 이상 오르며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좀 꾸준히 밀렸었던 금융 섹터들도 힘이 좋았었는데요. JP 모건 체이스와 더불어서 골드만삭스 그룹도 1.15%의 나라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월마트 역시 1% 이상 올랐고요. 그동안 좀 올랐었던 시장에 하락하는 동안 선전해줬었던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날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섹터에 걸쳐서 고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IT 기술주가 1.37%로 가장 탄력적이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와 소재, 금융, 나란히 1%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그동안 하락했었던 에너지 쪽에도 매물이 들어오면서 유입이 되면서 에너지 섹터는 0.7%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자본재 섹터 역시 1%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 기술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 가운데 연일 오르고 있는 아마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전날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에 박싱데이에서 온라인 판매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날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던 날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유료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고객이 지난 12월 3주차에 접어들면서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강력하게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2.78% 오르면서 6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 있는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는 이날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센트럴파크의 3배에 달하는 크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기가팩토리의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오는 2017년 보급형 전기차죠. 모델 3 시판 계획이 조금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환호하면서 3.6%까지 고점 끌어올렸습니다. 237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M&A 매물에 나와 있는 이 펫보이즈에 대한 공격적인 추가 인수에 대한 제안 소식이 또 전해졌었고요. 아울러서 금융주도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특징주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기준 미국 내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일부 고객에 한해서 예금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JP모건의 주가도 크게 올랐는데요.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P Morgan to up deposit rates for some clients in January.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는 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JP모건이 오는 1월부터 일부 대형 고객들에게 예금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비율로 올라갈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예금 금리가 인상된다면 미국 내에서 예금 금리가 인상되는 첫 은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대다수 은행들은 이 최우대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예금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소식통은 이번 JP모건의 예금금리 인상도 대부분 기관 고객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JP모건의 주가는 1.3%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자동차 수리업체 펫보이즈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서 이 기업을 인수하기를 희망했던 일본의 타이어 업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인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폭스 비즈니스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Car Icon raises offer for Pet Boys to $18.50 per share.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이 칼 아이칸이 이끄는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는 펫보이즈 인수 가격을 주당 $18 50센트로 제안을 했습니다. 1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요. 또한 이뿐 아니라 이 일본 자동차 회사인 브리지스톤이 제안한 주당 $17보다도 더욱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이 펫보이즈는 일본의 자동 타이어 회사인 브리지스톤과 매각 협상을 벌여왔었는데요. 이후 아이칸이 브리지스톤보다 더 높은 가격인 주당 $16 50센트를 제안하자 브리지스톤 역시 인수 제한 가격을 $17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이칸은 다시 한번 인수 금액을 높인 것인데요. 심지어 아이칸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칸은 펫보이즈의 주식 12.12%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수 금액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펫보이즈의 주가는 8.9%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또 지수별로 또 종목별 마감 상황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가 환율 채권 상황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급격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반등에 힘입으면서 관련 섹터들 힘이 좋았습니다. 주요국 증시 마감가입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 같은 경우에는 0.96%의 상승, 독일 닥스 지수는 2% 가까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도 1.81% 오르면서 4,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반등에 나섰습니다. 배럴당 3%가량 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북미 지역의 혹한 추위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배럴당 $37 87센트 회복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소폭 내렸습니다. 30센트가량 밀리면서 $1,068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반등하면서 $3 62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1.5% 강력하게 반등했고요. 68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3.78% 내렸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가 3포인트 오르면서 478포인트 선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엿새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위안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띄었는데요. 이 부분에 영향받으면서 4원 20전 올랐고요. 1,170원까지는 올라서지 못했지만 1,169원 60전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달러 흐름은 간밤에 소폭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98레벨대로 재차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비교적 크게 오르면서 0.08%포인트 오른 2.31%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상황 마감 소식들 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눈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일대에서 이제 눈이 내린다고 하고요. 5cm 이상의 좀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좀 출근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